거긴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요양원을 도망쳐 나온 노인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말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61세부터 이것을 모르고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빨리 감옥같이 끔찍한 요양원에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 중 70%가 입소 3년 안에 사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처음엔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돌봐주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간병인을 고용하면 괜찮을까요? 과연 그 매월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79세 김병호 할아버지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스스로 요양원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단 6개월 만에 깊이 후회했습니다. 그곳에서 김 할아버지는 환자가 아니라 그저 관리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아침 6시 기상, 7시 아침 식사. 정해진 시간에 먹고 자고 움직여야 합니다. 밥맛이 없어도 강제로 먹어야 해요. 내 생활이 아니라 그냥 요양원의 규칙을 따르는 기계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꿈꾸던 노후일까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수갑을 차고 있는 감옥 같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요양원에 가지 않고 자립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노후를 위한 지혜를 넝쿨째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 하는지, 그리고 그 대안으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들의 현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요양원이 싫어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자녀와 함께 살자입니다. 자녀들이 나를 돌봐주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제 이웃에 사시던 정말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 할머니는 73세에 허리 수술을 받으신 후 혼자 지내기 어려워져서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처음에는 다 좋았습니다. 손자, 손녀도 보고 아들, 며느리와 함께 지내니 외롭지 않았죠.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문제가 시작됐어요. 정 할머니는 아침 5시에 일어나 텔레비전을 켜는데 이게 아들 가족의 수면을 방해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또 정 할머니는 음식이 짜면 안 되는 지병이 있었는데 며느리는 직장 다니느라 매번 할머니 입맛에 맞는 음식을 따로 해드리기 어려웠어요. 결국 1년도 안 되어 정 할머니는 내가 있으니 젊은 사람들 생활에 방해가 된다며 다시 혼자 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해서 결국 요양원에 들어가셨고 3년 뒤 사망하셨습니다. 이처럼 자녀와 함께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다가 1년 안에 다른 방법을 찾는 비율이 무려 65%나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생활 방식의 차이입니다.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는 생활 습관이 다릅니다. 밥 먹는 습관, 잠자는 시간, TV 볼륨 크기, 청소 방식까지 모든 것이 다르죠. 둘째, 경제적 부담입니다. 요즘은 자기 자식 건사하기도 힘든 시대잖아요. 자녀들은 자신의 가정 경제도 꾸려야 하는데 부모님까지 모시면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의료비나 생활비가 추가되면 더욱 그렇죠. 셋째, 정서적 스트레스입니다. 부모님은 도움이 필요한데 자녀는 일과 자녀 양육으로 바빠서 충분한 관심을 주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서로 미안함과 원망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두 번째 대안으로 간병인을 고용하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병인 고용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 친구 어머니의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박생선 할머니는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셨는데 자녀들이 직장 때문에 그리고 각자의 집이 있어서 함께 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을 고용했어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었어요.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했는데
월 45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요양보험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도 월 350만 원은 부담해야 했죠. 자녀들이 함께 비용을 모았지만 매달 이 정도 금액을 감당하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간병인이 자주 바뀌었어요. 한 분이 3개월 일하다가 갑자기 그만두면 또 새로운 분을 찾아야 했죠. 매번 새로운 사람에게 적응해야 하는 박생선 할머니는 정서적으로 불안해지셨고 결국 2년 후에는 요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할 때 생기는 문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비용 문제입니다.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 월 40만 500만 원, 주간만 필요해도 월 20만 300만 원이 듭니다. 이 비용을 몇 년씩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은 많지 않습니다. 둘째, 좋은 간병인 찾기가 어렵습니다. 성격이 맞아야 하고 전문성도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오래 일해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셋째, 집 구조의 문제입니다. 간병인이 함께 지내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집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생활 보호도 어렵고요. 결국 자녀와 함께 살기도 간병인을 고용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지막 선택으로 요양원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양원의 현실은 어떨까요?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실제로 요양원에서 생활하다가 나오신 분들,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서 지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은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 중 70%가 3년 안에 사망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그냥 통계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그리고 미래의 우리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직접 만난 김서훈 할아버지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할아버지는 79세, 전직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고 존경받던 분이에요. 허리 디스크와 당뇨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자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며 스스로 요양원 입소를 결정하셨어요. 내가 자식들 인생까지 망칠 순 없지라며 웃으셨던 김 할아버지. 입소 전 요양원을 둘러보셨는데 깨끗한 시설과 친절한 직원들을 보고 여기라면 괜찮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단 2주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살려줘. 여기서 나가게 해줘. 직접 찾아가 보니 김 할아버지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의 생기가 사라지고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아침 6시 불이 켜지면서 간병인이 모두 일어나라고 소리칩니다. 더 자고 싶어도 안 돼요. 7시 정각에 아침 식사, 12시 점심, 5시 30분 저녁. 밥맛이 없어도 배가 고프지 않아도 이 시간에 먹어야 합니다. 안 먹으면 영양실조 위험이라며 강제로 먹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요. 기저귀를 채우라고 합니다. 내가 아직 멀쩡한데? 처음엔 거부했지만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진 할머니가 골절되는 걸 보고 나서 결국 기저귀를 채웠어요. 40년 교직 생활하며 아이들 가르치던 내가 이제는 기저귀를 차게 됐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요. TV만 보고 가끔 종이접기 같은 유치원생 수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무의미한 시간은 처음이에요. 내 방에선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고 공용 공간에 나가면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치매 환자들과 같이 있으니 대화가 안 돼요. 나는 아직 정신이 멀쩡한데? 그리고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이곳에선 내가 김 교장이 아니라 3번 방 2번 침대예요. 아무도 내 과거를 모르고 내 이야기에 관심도 없어요. 평생 쌓아온 나의 정체성, 자존감이 모두 사라졌어요. 내가 누구인지 점점 잊어가는 것 같아 무서워요. 김 할아버지는 6개월 만에 요양원을 나오셨습니다. 아들 내외가 모시기로 결정했죠. 몸이 불편해도 차라리 가족과 함께 있는 게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현실 할머니 82세,
치매 초기 증상으로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딸이 면회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3개월 만에요. 평생 웃음이 많고 활발하셨는데 무표정해지셨고 말씀도 거의 안 하세요. 면회 가면 빨리 돌아가라고만 하시고 나중에 알고 보니 밤에 같은 방 할머니가 계속 소리 지르고 돌아다녀서 잠을 못 주무셨대요. 더 끔찍한 건 인력 부족으로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욕창이 생겼다는 겁니다. 딸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상처가 깊어져 있었어요. 실제 통계를 보면 요양원 입소 후 1년 이내에 사망률이 일반 노인보다 3배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양원의 충격적인 현실 4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집니다. 평생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식사 시간, 취침 시간,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모두 정해진 대로 해야 합니다.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둘째, 극심한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돌봄이 불가능합니다. 간호사 1명이 평균 1215명의 노인을 담당합니다. 밤에는 더 심각해서 한 층에 간호사 1명이 전체를 담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겨도 즉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인간관계가 없어집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떨어져 살다 보니 사회적으로 소외됩니다. 요양원 안에서도 비슷한 상태의 노인들과만 지내다 보니 재미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요양원에 들어간 노인의 약 65%가 우울증을 겪는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넷째, 신체 기능이 급속도로 저하됩니다. 안전을 이유로 자유로운 움직임이 제한되고 주로 앉아서 TV를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근육량이 급격히 줄고 관절은 굳어가며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빠르게 나빠집니다. 요양원 들어가고 6개월 후 노인의 80%가 들어가기 전보다 일상생활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전직 요양원 간호사의 고백도 충격적입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인력이 부족해서 정서적 돌봄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요양원은 살기 위한 곳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곳에 가깝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 분들만 오셔야 해요.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가능하다면 요양원은 정말 마지막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특히 61세부터는 어떤 습관을 반드시 가져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생명과도 같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입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자립해서 살기 위해 61세부터 반드시 해야 하는 3가지 습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61세일까요? 건강 전문가들에 따르면 60세를 넘어서면서 우리 몸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뼈는 약해지며 면역력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61세부터 제대로 관리하면 이런 변화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장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장발장 할아버지는 지금 95세인데 혼자서 모든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직접 장을 보고 요리도 하세요. 치매나 심각한 질병 없이 맑은 정신으로 살고 계시죠. 비결이 뭘까요? 바로 61세부터 시작해 30년 넘게 지켜온 3가지 습관 때문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단백질 충분히 먹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식욕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분들이 밥과 국, 반찬 조금으로 끼니를 해결하시는데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들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영양학 전문가들은 65세 이상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단백질을 2550% 더 섭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근육 손실을 막고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장 할아버지는 매 끼니마다 반드시 단백질 음식을 드셨습니다. 아침에는 삶은 계란과 두유,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나 콩 요리를 드셨어요. 간식으로도 견과류나 저지방 요구르트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셨고요. 처음엔 고기를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을까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오히려 단백질을 더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실제로 단백질을 충분히 먹기 시작하니 체력이 좋아지고 감기도 덜 걸리게 됐어요. 두 번째 습관은 근육 유지하기입니다. 70세 이후에 넘어지면 회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노인의학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입니다. 노인 넘어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예요. 통계를 보면 엉덩이뼈 부러짐으로 수술받은 노인의 1년 내 사망률이 무려 25%에 이른다고 합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히 줄어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60대부터 매년 12%씩 근육이 줄어들어요. 근육이 줄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쉽게 넘어집니다. 또 뼈를 보호하는 쿠션 역할도 못하게 되죠. 장 할아버지는 61세부터 매일 아침 30분씩 근육 운동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기구 없이 집에서 맨몸으로 하는 간단한 운동이었어요.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 펴기, 허리 들어 올리기 같은 기본적인 운동만으로도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팔이 쑤셔서 팔굽혀 펴기를 5개도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늘렸더니 1년 후엔 30개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이 운동을 빼먹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61세부터는 일주일에 최소 3번 2030분씩 근육 운동을 해야 합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해요. 근육을 직접 자극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사람들과 꾸준히 만나기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흡연보다 건강에 해롭습니다. 이건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사람들과 단절되면 우울증 위험이 2.5배, 치매 위험이 1.6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사람 만나기를 줄이세요. 몸이 불편해서 또는 귀찮아서 혹은 자신감이 없어서 등 이유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선택입니다. 장 할아버지는 61세에 퇴직하고 나서 일부러 동네 탁구 동호회에 가입하셨어요. 처음엔 잘 못 치셨지만 꾸준히 나가다 보니 실력도 늘고 친구도 생겼습니다. 또주 일의 노인 대학에서 그림 수업도 들으셨고요. 사람들을 만나면 정보도 얻고 웃을 일도 생기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알게 됩니다. 혼자 있으면 머릿속에서 안 좋은 생각만 자꾸 돌아요. 나이 들수록 더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종교 활동, 취미 모임, 봉사 활동, 가족 모임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세요.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3가지 습관을 실천한 장 할아버지는 95세인 지금도 요양원이나 병원과는 거리가 멀게 살고 계십니다. 물론 가끔 허리가 아프고 시력도 예전 같지 않지만 스스로 일상생활을 충분히 해내고 계세요. 또 다른 사례로 87세 최시라 할머니도 있습니다. 최 할머니는 67세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게 되었는데 처음엔 매우 힘들었대요. 하지만 61세부터 꾸준히 운동하고 영양에 신경 쓰고 사람들과 어울리던 습관 덕분에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떠났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운동 모임 친구들이 저를 일으켜 세워줬죠. 그리고 건강한 몸 덕분에 슬픔을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있었어요. 만약 그때 건강하지 않았다면 저도 금방 쓰러져 요양원에 갔을 거예요. 이처럼 61세부터 꾸준히 지켜온 3가지 습관이 노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근육 유지하기, 단백질 충분히 먹기, 사람들과 꾸준히 만나기. 이 3가지만 잘 지켜도 요양원에 가지 않고 자립해서 살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요양원 대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다양한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준비는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요양원의 현실과 그곳에 가지 않기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을 잘 관리해도 나이가 들면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그렇다고 꼭 요양원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노후를 현명하게 보내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시도해 성공한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 81세 박수발 할아버지의 젊은 룸메이트 사례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은퇴 교수님으로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살고 있어 자주 만나기 어려웠죠. 자녀들은 아버지가 혼자 사는 것을 걱정했고 요양원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는 색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3층짜리 자신의 집 1층을 대학원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일주일에 3번 장을 봐오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간단한 집안일을 도와주는 조건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대학생과 80대 노인이 같이 산다니 가능할까 싶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정말 잘 맞았습니다. 박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김군은 대학원에서 컴퓨터를 전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는 비싼 서울 집세를 내지 않아도 되어 좋았고 할아버지는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좋았죠. 김군이 컴퓨터 사용법도 가르쳐줘서 이제 손자들과 화상통화도 하고 인터넷으로 책도 주문해요. 게다가 젊은 친구가 옆에 있으니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알게 되고 활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5년째 지내고 있는 박 할아버지는 요양원은 꿈도 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군이 졸업하면 또 다른 학생을 받을 계획이라고 해요. 이런 세대 간 주거 공유는 해외에서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단체는 노인과 대학생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으며 양쪽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78세 이예숙 할머니의 마을 공동체 사례입니다. 이 할머니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혼자 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에 가기는 싫었죠. 그래서 비슷한 처지의 친구 3명과 함께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각자 집을 갖고 살면서 공동으로 간병인 1명을 고용했습니다. 간병인은 오전에는 A 할머니 집에서, 오후에는 B 할머니 집에서, 저녁에는 C 할머니 집에서 시간을 나누어 일했죠. 응급 상황에는 누구든 도울 수 있도록 서로의 집 열쇠도 공유했습니다. 혼자서 간병인을 고용하면 너무 비싸요. 하지만 4명이 비용을 나누니 월 50만 원 정도로 해결됩니다. 각자 집에서 자유롭게 살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좋아요. 더 놀라운 건 이 할머니들이 돌봄 공동체를 넘어 삶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여행도 가고 아플 때 서로 돌봐주면서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죠. 우리끼리 농담이 있어요. 딸보다 친구가 낫다고요? 같은 나이대라 서로 이해하는 폭이 넓고 비슷한 고민도 많아서 대화가 잘 통합니다. 이런 노인 공동체 주거는 북유럽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각자의 독립된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시설과 서비스를 공유하는 방식이죠. 세 번째, 85세 김영규 할아버지의 가족이 돌아가면서 돌보기 사례입니다. 김 할아버지는 뇌졸중 후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3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모두 직장과 가정이 있어 할아버지를 모시기 어려웠죠. 요양원을 알아봤지만 할아버지가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돌아가면서 할아버지를 모시기로 했죠. 큰딸 집에서 3개월, 아들 집에서 3개월, 작은딸 집에서 3개월씩 번갈아 지내는 방식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전용 방을 각 집에 마련했고 주중에는 반일 간병인을 고용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짐 싸서 3개월마다 이사하는 게 어르신께 힘들지 않을까 싶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오히려 좋아하셨어요. 여행하는 기분이라 좋다.
여러 손주들을 다 볼 수 있어 좋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3개월씩 돌아가며 모시니 한 가정의 부담이 집중되지 않아 좋았고 간병 피로도 줄었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요양원보다 저렴했죠. 가족마다 생활 방식이 달라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서로 양보하고 조율하다 보니 오히려 가족 간의 소통이 더 깊어졌습니다. 네 번째, 81세 정말자 할머니의 살기 편하게 집고치기 사례입니다. 정 할머니는 거동이 불편했지만 본인의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최신 기술을 적극 활용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았죠.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을 노인이 생활하기 편하게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문턱을 없애고 부엌 수납장을 낮추는 등의 변화를 주었죠. 그리고 AI 시스템을 설치했죠. 이제 음성으로 불을 켜고 끌 수 있어요. 또 냉장고가 식품의 유통기한을 알려주고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도 있습니다. 응급 상황을 대비해 응급 호출 버튼을 목걸이처럼 항상 착용하고 움직임 감지 센서도 설치했습니다. 장을 보거나 병원에 갈 때는 앱으로 차량을 부르고 식사는 식사 배달 서비스를 이용했죠. 처음에는 이런 기계들 사용하는 게 어려웠어요. 하지만 손자가 친절하게 가르쳐줘서 이제 능숙하게 사용합니다. 기술 덕분에 혼자 살아도 안전하고 편리해요. 정 할머니는 주 1회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아 대청소나 무거운 빨래 같은 일을 도움받고 나머지는 모두 스스로 해결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77세 강 할아버지의 일하며 살기 사례입니다. 강 할아버지는 건강했지만 은퇴 후 소득이 줄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자녀들의 도움을 받기는 싫었고 요양원은 더더욱 가기 싫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40년간 몫으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초등학교에서 목공 수업을 가르치는 강사가 된 것이죠. 일주일에 3번, 2시간씩만 가르쳐요. 체력적으로 부담 없고 아이들과 함께하니 즐겁습니다. 게다가 월 120만 원의 소득이 생겨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강 할아버지는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도 유지하고 존중받는 느낌도 얻으며 건강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일이 있으니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어요. 옷도 단정하게 입고 시간도 지키고 사람들과 대화도 나누죠. 이런 일상의 리듬이 건강과 정신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처럼 요양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노후를 보내는 사례들은 모두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와 의미를 유지한다는 점이죠. 요양원의 가장 큰 문제가 관계 단절과 의미 상실이라면 이런 대안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이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증 치매나 심각한 질병이 있다면 전문적인 의료 케어가 필요할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조금만 창의적으로 생각하면 요양원 외에도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새겨 들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요양원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그곳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3가지 습관이 무엇인지, 어떤 대안적인 방법들이 있는지 생각해 봤죠. 나이 드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준비가 없을 때만 두려운 것이죠. 지금부터라도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근육 운동을 시작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세요. 10년 후, 20년 후의 당신은 오늘의 선택에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발굴 채널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소중한 지혜를 계속 발굴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꼭 나눠주세요. 나는 요양원에 가지 않기 위해 이것을 실천하고 있다 또는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다. 이 영상을 본 후 당장 시작할 것은 이것이다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 바로 댓글창에 여러분만의 지혜를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